반갑습니다. 고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처음으로 남성 불교 심리학 사내진미 강의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자리 준비해 주신 우리 BTN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서 방청하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이 불교계에서 남성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는 이게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만큼 별 볼 일이 없었다, 남자들이. 대한민국 불교는 정말 여성분들의 불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보살님들이 대한민국 불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한 일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셨던 이 남성 불자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BTN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강의를 기획을 좀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시는 남성분들이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해군에 근무를 했는데, 군종 장교로 있을 때 어떤 이 장교분이신데 그날 차를 저하고 한 잔을 마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가요? 뭐가 외로워요? 그랬더니 외로워 보여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가족도 없으시고 가정도 없으시고 또 혼자 맨날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글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결혼하시면은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랬더니 스님, 그래도 이 결혼해서 가정 생활을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키우는 재미도 있고 또 애들이 커가면서 보여주는 행복도 있고, 스님 그 안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대에서 무슨 회식이 있었는데 이분이 만취 상태가 돼서 법당에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서 혼자 막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시간에 와서 이러고 있냐, 그래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 잔 드리겠다고 다실로 이제 모셔서 그 밤중에 차를 한 잔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 너무 부러워요. 맨정신에는 스님 행복합니다. 근데 술이 취하니까 어떻게 됐죠? 부러워요. 뭐가 진심이에요? 뭐가 진심입니까, 보사님? 술 취한 게 진심이에요? 잘 아시네요. 많이 공감하시나 봐요. 술 취하니까 스님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에게서 대한민국 남자의 두 모습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차 주면서, 보사님 많이 힘드시죠? 고생스럽죠? 라고 얘기하면서 밤 늦은 시간에, 거의 12시 다 된 시간에 차를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벌써 16년 전 이야기네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분들이, 이 남성분들이, 저도 남자지만 이 남성분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가슴속에 한가득 쌓여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만나면 이 수다 많이 떤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 장난 아니에요. 아시죠? 말도 못해요. 남자들 수다가 말도 못해요. 특히 저희 스님들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저희 스님들 모이면 밤새도록 차를 마셔요. 스님들은 차를 마시니까 배가 터지게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만큼 스님들도 가슴속에 쌓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쌓인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어야죠. 근데 스님들은 차 마시면서 스님들끼리 풀어요. 대화가 돼요. 근데 우리 거사님들은, 남자분들은 과연 이것을 어디다 풀 거냐? 어디다 푸세요? 술 먹어서 풀기도 하고요. 예.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막 술 드시고, 그죠? 회식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근데 그 직원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직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100%다 전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그걸 풀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아, 저한테요? 아, 저 사양하겠습니다. 그게 가정 같아요. 가정. 근데 요즘은 1인 가구가 3분의 1이 넘었다고 해요. 대한민국 전 인구의 1인 가구가 3분의 1이 넘었는데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고양이, 강아지. 정말 그렇대요. 정말 그 강아지, 고양이들을 앉혀놓고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한대요. 근데 저 그 마음 이해가 돼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가해서 행자 생활할 때예요. 처음 출가해서 스님이 되기 이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 나라고 하는 자존심 같은 거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 훈련소는 장난이고요. 그건 캠핑이고요. 스님들의 행자 생활은 사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외롭고 힘든데 그때 참 많은 거를 배워요. 저는 뭘 배웠냐면 나는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 별거 아니구나. 저 이거 많이 느꼈어요. 저 되게 잘난 척하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잘난 척한다고 욕 되게 많이 먹어요. 왜 공감하는 분위기지? 정말 공감하세요? 아니죠? 아니죠? 네네네.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나라는 것이 무너지고 그렇게 자기라는 아상, 불교 용어로 아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상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을 괴롭히기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는 할 수 있는 말이 합장하고 뭐 은사 스님이시던 사형 스님이시던 누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행자는 항상 합장하고 네 스님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대사가 없어요. 어떤 대사도 못해요. 네 스님 행자님 이 얘기 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닌데요가 안 돼. 허용이 안 돼요. 하지 말랬죠? 네 스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라는 것이 무너지는 시간인데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방에 제가 자는 방에 그 거미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거미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거미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쳐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일기를 매일 썼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일기를 썼어요. 거미하고 대화한 일기를 썼어요. 그때 알았어요. 얘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강아지, 고양이는 양반이죠. 거미하고 또 대화가 돼요. 해보셨어요? 거미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한번 꼭 해보세요.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답답함과 외로움과 이 때로는 분노 있잖아요. 한 있잖아요. 한.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여성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걸 전 알아요. 근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그걸 티를 안 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그 한의사분이 있는데 이 한의사분한테 요즘에는 무슨 병증으로 많이 찾아오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화병이에요. 거기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아시지? 화병이에요. 근데 남자가 올까요? 여자가 올까요? 여자가 와요. 대부분이 여성분들이래요. 나 속이 뒤집어져서 못 살겠고 막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손발에 땀이 나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죽겠습니다. 갱년기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런 분노가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 남자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훨씬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아요. 오늘 제가 이 산의 진미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 기가 막히게 졌죠. 이 사내는 남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진미는 여기 한번 보이시나요? 참 진짜의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면 사내 남성의 진짜 진정한 아름다움. 이름을 정말 잘 지셨어요. 근데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남성 불교 심리학이라고 부제를 달았잖아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은 데서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바로 그 부분. 표현하지 못하면 남들이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남성들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보만이가 포함됩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 항상 법회가 끝나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또 밤새 저희하고 스님들하고 밤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어요. 해가 항상 뜰 때 저희 헤어졌어요. 스님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스님 쉬십시오. 그러면 그래 니네도 고생 많았다. 너무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하시면서 저희 제자들을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다 안아주셨어요. 다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서 보만아 고맙다. 그리고 끝에 뭐라 그러시냐면 보만아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하루 이틀 뭐 3일 4일 1년 2년 괜찮은데 계속 하시니까 뭐가 그렇게 고마우실까?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상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아주시면서 어머나 사랑한다 그러셔서 저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안아주시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어머나 주둥이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둥이는 먹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제 빈 이 가슴 속으로 돌덩이처럼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만큼의 저한테는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지? 주둥이는 먹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것도 하라는 얘기예요? 말하라고. 뭐라고? 사랑한다고. 우리 거사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19살. 19년 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진짜예요? 이렇게 방송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몇 년 됐어요? 얼마나? 1, 2년.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용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때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어요? 성공했네요. 엄마가 좀 약해요, 그 말에. 사랑한다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에 동감해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 근데 남자는 뭘 먹고 살까요? 남자는 믿음을 먹고 살아. 그래서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남자는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라는 동물의 그냥 본능 같은 거예요. 근데 남자도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저는 어떤 성의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꽃한테도 할 수 있어요. 꽃을 보면서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엎드려서 거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해? 남자가 남자한테 얘기하고 우리 오늘 저 대구에서 온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중3이죠. 중학교 3학년 친구예요. 그 친구 내가 끌어안으면서 상담 끝나고 안아주면서 스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규는 스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봐. 대한민국 남성의 표본이에요.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인색해요. 그리고 한국 남자가 좀 유난히 심해요. 그 얘기를 제가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오늘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제가 이 강의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성이 태어나자마자 말귀를 알아듣자마자부터 받는 교육이 있거든요.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90년대생. 누가 이렇게 크게 웃었죠, 방금? 아, 그래요? 좀 무리수였나요, 제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받는 교육이 뭐냐면 제가 칠판 쓸게요. 이 칠판을 어디 시골에서 오셨어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써봤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오기 전에 열심히 막 연습하고 교육받았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태어나자마자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 남성들이 받는 교육 중에 이런 교육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남자가 울면 뭐라고 했죠? 울면 안 돼. 맞아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저는 이거 정말 나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교육학자도 아니고 제가 교육을 뭐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교육이라는 거를 이 세상에서 1번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교육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만이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는 교육도 교육이고요. 휴대폰으로 보는 것도 교육이고요. 내가 눈 돌리는 데마다 붙어있는 광고들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이에요. 그리고 친구하고 웃으면서 농담했던 것도 저에게는 교육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이 교육이라는 걸 벗어나 살 수가 없는데 저는 인류 최고의 교육은 누구다? 누가 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거는 100번, 1000번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수많은 일화와 그분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불경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교육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불경에 적혀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부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단 하나도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막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이 울면 안 돼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울어도 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한국에. 남자들은 3번 운다. 들어보셨어요? 네, 언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태어날 때. 그렇죠. 두 번째, 군대 갈 때요? 군대 갈 때 울면서 가셨어요? 두 번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 몰라요? 네? 나라를 뺏겼을 때. 여기 방청객을 다음부터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큰 스님께.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야, 보면 아니야. 남자가 3번 우는 거 그거 아니야. 첫 번째, 남자가 울어야 할 때. 태어났을 때. 이거 당연히 그렇죠. 태어날 때. 두 번째, 아플 때. 세 번째,
슬플 때. 틀렸습니까? 전 이게 정답 같아요. 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슬프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진급 밀렸을 때, 승진 밀렸을 때 어때요? 슬퍼요. 슬퍼요. 뭐라고요? 딸 시집 갈 때, 그렇지. 역시 달라. 역시 달라요. 딸 시집 갈 때 우셨어요? 그렇지. 왜 우셨어요? 걱정돼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인간 저놈은 아닌 것 같아. 그랬어요? 저놈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태어날 때 아플 때 슬플 때 다시 얘기하면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 마음에서 슬픔이라는 감정,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갖추어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그걸 우리는 울면 안 된다는, 거꾸로 하면 형광펜이래요. BTN이 이런 방송국입니다. 울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배웠을까요? 도대체 이거 누가 알려줬을까 이거? 저는 특히 저하고 강의를 듣고 상담을 하는 우리 이 듣는 연령층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불교계에 이 절집안에 어른 스님들하고 비하면 저의 지혜는 정말 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앞에서 2시간, 3시간을 신나게 떠들어도 어른들께서 별 말씀 없이 차 한 잔 주시면서 문득 건네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훨씬 무게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무게를 느끼거든요. 그분들에게. 하지만 제가 이 앞에서 떠드는 이유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마음속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화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어른들이 듣는 이야기, 어른들만 공부하는 거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남성분들도 그렇고요. 사회에는 정말 어려운 분이 많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하세요. 그리고 훨씬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도반 스님이 그 비구니 스님 한 분 계신데 스님 요즘에 저의 진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피곤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스님 살해하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부처님은 살해하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되받았다가 있었잖아요. 3번이나 살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살해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님은 죽이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교육이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쁜 교육과 교육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됩니다. 제가 이걸 이 짐승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도 나름의 교육을 받죠, 어미한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인간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육을 받지 못하면 동물적인 감각, 동물적인 것만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이거를 받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악인이 돼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차라리 저는 나쁜 교육을 받느니
교육을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휴대폰만 켜도 교육이 시작된다니까요. 우린 정말 어떤 교육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훨씬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끼리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있잖아요. 그죠? 이 경장, 율장, 논장, 3장 중에 율장이 있잖아요. 그 율장의 내용에 저는 하나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러죠. 살도 음망주 5개잖아요. 그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그 다음에 불망어, 불음주.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오시자마자 이거부터 제정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쓰시면서 우리 스님네들이 야 이거는 우리 스님답지 못한 스님의 계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거는 범계야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죽이는 게 있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수없는 사기가 난무하고요.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패가 망신할 수 있는 이 사이의 길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정직하게 돈 벌어 사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라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들은. 너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집 못 구해. 너 그렇게 살면 돈 그렇게 벌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가까워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다가 음란물 있나요, 없나요? 도대체 어디까지를 음란물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꼭 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전원 끄라니까 덜덜덜 떨어졌잖아요, 다. 금단 증상이잖아요. 전원을 끄는 걸 상상만 해도 손이 떨리는 거예요. 다 들어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버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있는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교육들이 우리를 이쪽으로 이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울면 안 돼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이것도 저는 나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맞지 않다. 울어도 돼. 괜찮아. 속상하면 울어요. 힘들면 얘기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이러면 안 돼라는 이 나쁜 교육을 벗어나서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 옆에 바로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야 될까 도대체. 우리에게 나쁜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육은 어디에 남아있을까라는 저는 큰 화두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불경에 있더라. 불경에 있더라. 저는 이 산해진미를 준비해 오면서 여러분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인류의 상식이 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어요. 이거는 불자들만 또는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또 저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듣고 이해하고 세상에 뛰어들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교양이다라고 생각해요. 수영할 줄 아세요? 잘해요? 잘은 못하고 그러면 뭐 헤엄 헤엄 정도? 그거보단 잘해요. 저보단 낫네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뭐 배워야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할 게 있잖아요. 수영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맞죠? 이거 배우고 물에 뛰어들어야죠.
근데 이거 배우고 뛰어들면 뭐가 되죠? 그렇지. 물놀이가 돼요. 근데 안 배웠다. 그럼 뭐가 돼요? 죽어요. 진짜 죽어요. 수영법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에 따라서 놀이가 되기도 하고요. 죽기도 해요. 저는 이 얘기를 이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꼭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뛰어들면서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으로 풍덩 뛰어들기 전에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거기서 힘든 수영을 할 때,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할 때 다리에 쥐가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근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물속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스트레칭. 그렇지. 발끝 잡고 당기라고 하잖아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세요를 미리 배우는 거예요. 미리. 근데 우리는 사회에 뛰어들기 전에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영법을 누구에게 배우고 뛰어들었냐는 거예요. 20살이잖아 이제. 대학 가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공부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어요? 그렇지. 우린 모르고 뛰어들었어요. 대학이라는 곳에 남성들이 뛰어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연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 맞아요. 연애도 할 거란 말이에요. 데이트도 하고 이성과 만나기도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당당하게 한다 그래요? 또 취업하셔야 되잖아요. 취업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취업을 하는 동안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와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혹시 누구한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정답이에요. 결혼은요. 결혼을 하면 뭐가 좋은지, 결혼을 안 하면 또 뭐가 행복한지, 뭐가 불편한지 우리가 아나요? 모르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여쭤볼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리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이거를 너무 답답한 거예요. 화가 나고. 그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배웠나요? 맞아요. 도대체 우린 뭘 배우고 세상으로 뛰어들었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세상에 뛰어들고는 누구를 보고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옆에 있는 놈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하면 나도, 얘가 뛰면 나도 뛰어, 얘가 서면 나도 서요, 얘가 좌회전하면 나도 좌회전해. 왜 그래야 되냐고요? 몰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나도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멍청해서요? 어리석어서? 아니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자식을 낳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저 같은 게 나올까 봐. 저는 감당을 못해요. 저 같은 게 나오면. 정말이에요. 이건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이 정말 컸는데 그건 누구나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이거다. 그러면 장가는 제가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지금 말고요. 장가는 다음 생에 가자. 장가는 다음 생에 가고 잠깐 그거 미루고 이번 생은 이거 공부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내가 단 한 번도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거 내 친구들도 모르고 옆집 아저씨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시고 우리 부모님도 몰라 이거.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스승님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이야, 이거 엄청난 거네. 잠깐만. 장가? 잠깐, 그건 내년이 아니고 내 생으로 미루고 다음 생으로 미루고 뭐 돈 벌고 출세하는 거, 그것도 다음 생으로 미루고
난 이거부터 참 공부를 해야겠어. 이거 지금 안 하면 나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속에 굉장히 큰 어떤 발심이 일어났어요. 그게 중학교 때예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지금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죠?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대답해봐, 민규야. 무슨 교육을 받고 있어? 학원, 그렇지. 바로 나오잖아요. 뒤에 엄마 앉아있는데 고개를 못 들어요, 지금. 저 봐, 고개를 못 들잖아요. 학원. 왜? 왜? 대학 왜? 어? 엄마가 가라 그래서. 그렇지.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맞아요. 우리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나쁘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육을 받고 세상에 뛰어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니까 맨날 넘어져요. 맨날 다치고 맨날 슬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왜 이 공부를 해도 제가 바뀌지가 않죠?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동쪽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생각보다 눈이 일찍 떠진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아직 해가 안 떴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해가 아직 안 떴네? 더 자야지. 우리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해가 안 떴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면 나는 이놈들 잘 때 그렇지. 이놈들 잘 때 나는 먼저 출발해야지.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열심히 걸었어요. 걸어갈 때 기분 어때요? 좋아요. 내가 1등이지. 이러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1시간 뒤에 해가 등 뒤에서 뜨네.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간 거예요. 1시간 동안 이 사람은 이만큼 왔습니다. 1시간. 나는 이쪽이 동쪽인 줄 알고 1시간을 걸어왔어요. 근데 해가 등 뒤에서 떠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멈춰야죠. 그리고 뒤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네, 우리 남성분들 아시죠? 내가 평생 해왔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행복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길에 뭔가 미련과 후회가 남을 것 같아라는 그 생각 들었을 때 뒤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스님들도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들은 그 고기를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실망스럽네요. 스님들은 고기를 대부분 안 드시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실제로 고기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율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주는 대로 먹으라는 분명히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불자가 이 단월이 공양 올리는 음식은 스님들은 다 드셨어요. 그래서 남방불교에 있는 스님들은 그런 거 안 가리시죠. 주는 대로 드십니다. 저는 그게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느냐보다 그것을 먹고 무엇을 먹든 그것을 드시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분들은 모두 안 먹고 모두 안 먹으니까 모두 안 드시고 그렇게 사시니 깨끗하게 사시니까 우리랑 다른 분, 그것도 훌륭해요.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큰 수행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똑같은 걸 먹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지? 우리랑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시지? 저는 이게 더 스님들의 위의를 찾아가는데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나의 시간과 공을 나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 부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놓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놔야겠어요? 안 놔야겠어요? 답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쪽으로 갔다는 걸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내 뒤에서 해가 뜨는 순간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뒤를 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은 뒤를 돌았어요. 다행히. 근데 해가 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푹 자고 있던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출발하면 돼요. 일로 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돌아와야 돼요. 얼만큼? 간 만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오류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뛴다라는 것이 과연 나의 행복으로 향하는 길인가에 대한 확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는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돌아와야 할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또 더 비근한 예로는 저기 있는 내 동료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잠을 안 자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디냐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때 많은 남성분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스님, 저 헛살은 것 같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슬픕니다. 근데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족이 있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상함을 내 아내에게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마일리지가 없어, 당신은. 무슨 뜻이에요? 대한민국 아빠는, 이거 어떤 딸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대한민국 아빠는요, 전부 다 부재중이에요. 집에 있어도 부재중이에요.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소파에서 그 부처님 열반상 이거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죠? 주말에 가족끼리 야, 우리 저기 마트 갑시다. 그럼 아버지 뭐라 그래요? 갔다 오라고 같이 나오잖아. 아, 갔다 와.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집에 있어도 부재중이에요. 여기에는 남자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많은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 깊이 공감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쉬자. 근데 가정에 있는 이제 보살님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말에 소파에서 자는 남편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딸들도 아들들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과연 언제 쉬어야 될까요? 주말에 누워서 있으면서도 정말 아 너무 좋다 이럴까요? 제가 볼 땐 이 고민을 하고 있을걸요.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 어디로 가야지? 나 어떻게 하지?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나 이대로 가다 늙어서 갈까 그냥? 나는 왜 살고 있지? 저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응원합니다. 최고의,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남성들은 전 대한민국 남성이라고 생각해요.